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대부분 LG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 관련주다 보니까요. 이 LG화학 차트를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형 그 차트 패턴을 보이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형, 그러니까 여기가 헤드죠, 앤숄더인데 이런 차트 패턴은 이제 즉 그 다음에는 주로 하락을 만들죠. 헤드앤숄더 패턴의 차트 이후에는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 지점에서 반등이 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섹터를 떠나서 LG화학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현재 금요일장의 봉으로 봤을 때, 마감 봉으로 봤을 때 241동 평균선에 딱 부딪혔다가 윗골이 살짝 달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LG화학을 접근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주봉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일단은 큰 그림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해가는데 요 지점에서 방향성이 곧 한 번 더 정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간이 좀 있어야지 이 LG화학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리든다든지 예를 들면요, 이 지점에서 곧 큰 방향이 그려지지 않을까, 주봉으로 치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LG화학은 이 안에서도 파동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242동 평균선에 뚫지 못하게 되면 바로 꺾여서 하락을 하게 뻔하거든요. 자, 주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LG화학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있으면 이 차트가 방향성이 정해지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 일봉에서는 현재 242동 평균선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지 못하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냐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근래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게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좋겠지만은 구름대 속에 있고, 그리고 242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지 못하면 즉 주가는 하락할 거라는 거 꼭 아시고, 이걸 하락하게 되면 얘도 주봉도 당연히 하락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크게 그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와 LNF입니다. 이것은 차트 유형이 너무나 비슷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는 현재 대시세를 준 이후로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지해주지 못하고 박스권 탈피를 하면서 이쪽에서 다시 박스권을 살짝 형성해줬죠. 하다가 다시 또 추가 하락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박스권 층을 한번 만들어주는지 안 만들어주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이거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고점대 박스권,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박스권이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서 다시 박스권 형성하죠. 근데 이 박스권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다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한 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뭐 대시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대시세를 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LNF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왔는 게 약간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차트를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지금 우측 편에는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주봉 기준으로 22동 평균선 요 노란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선이 22동 평균선이네 주봉 기준으로요. 여기서 주봉 기준으로 22동 평균선을 이 주봉 하나가 계속 형성되면서 22동 평균선을 뚫지 못한다면 에코프로는 전체 그림은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뚫어서 가면 우상향으로 약간은 어느 정도 가겠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간다고 해도 바로 못 갈 거예요. 절대 제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뚫지를 못한다면 이 전체 주봉 그림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항상 좀 연두해 두셔야 되고요. 굉장히 지금 급등을 많이 해서 지금 하락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주가를 약간은 뭐 단타식으로 뭐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다시 하단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라인을 지지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요런 라인을 지지해서 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주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에코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에코프로를 보시다시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LNF 일봉 차트입니다. LNF 일봉 차트인데도 거의 비슷하죠. LNF 에코프로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차트 느낌이 비슷해요. 그죠? 이것은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2차 전지주 섹터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요거는 박스권을 탈피해서 더 고점을 찍어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하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동 평균선이 부딪힐 때까지 이 주봉이 22동 평균선이 부딪힐 때까지 자 여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딪힐 때까지 주가가 움직이겠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기 전까지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일봉에서 더 하락을 할지 더 올라갈지. 근데 여기서는 절대 뭐 여기서 새 파동을 형성해서 올라가지 못 갈 거라고 차트적으로는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차트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큰 상승을 바라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예를 들면 한 26,000원 짧게 잡을게요. 26,000원 정도. 26,000원 100원 정도 선을 이틀 할 시에는 반드시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왜냐하면 추가 박스 하락 후 다시 박스권을 하단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주봉에서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해 두면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차트는 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시세는 안 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 이렇게 물려있는 매물들도 많고 현재 하락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에코프로와 LNF가 차트 유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랑 그 LNF와는 좀 차트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주면서 가는 것 같거든요. 상승률 1파, 2파, 3파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요 구간에서 보면 좀 헤드앤숄더형 그 차트 패턴을 크게 봤을 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자꾸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내려올 때 물론 이제 반등을 주면서 그 주가는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살짝 시세를 주다가 하락을 할 때 22동 평균선에서 보통 부딪혀서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22동 평균선을 뚫으면서 242동 평균선까지 부딪혀서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 상의 특징은 자꾸 하락형,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하락하는 와중에 자꾸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하락하고 있지만, 큰 그림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하락 중간에 이런 봉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자꾸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 주봉이 22동 평균선에 주봉 기준으로 22동 평균선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제가 뭐 요거를 뚫어서 간다 안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22동 평균선을 지금 거의 뒤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예, 딱 맞아뜨리고 있죠. 요거 뚫지 못하면 추가 하락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딪히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일봉에서 윗골이 달면서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앞에 두 종목, 이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주 섹터에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차트들과는 달리 일진 머티리얼즈는 나름 이 종목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자꾸 형성을 하려고 하는 느낌은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간을 지지 못한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차트상의 영상에서도 지금 보이시다시피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거든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봉과 일봉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 플러스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현재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M 플러스는 물론 차트에도 보이다시피 그 볼린지 하단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현재 이 상태에서요.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지지하는 구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지를 보고 지지 지점을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하락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지 마시고 아직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아직 하락 중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볼린저 하단이고, 그리고 하단선 바깥으로 지금 금요일장 봉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살짝 나와줬기 때문에 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지지 라인을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하락 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도 계속 윗꼬리를 달았고요. 윗꼬리를 단다는 거는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왜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 매물을 다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더 주가가 형성되어지는 지점을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첨보인데요. 첨보 같은 경우는 재무가 좋아요. 그리고 재무도 좋고 기업 선행선도 좋고, 그리고 기업 내의 사업 영역도 조금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기업 내용도 괜찮고 재무도 좋다고 한다면 주가가 형성되어지기를, 예를 들면 요 지점에서 볼린저 하단 정도 되니까요. 볼린저 하단 정도 되니까 요 지점에서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요 구간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사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것이 이 첨보라는 종목이 간다 안 간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스권 내에 있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봉으로도 설명하기에는 사실 아직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주가가 사실 그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주가가 정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도 갑자기 그 주가를 이렇게 중 밑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하단 지지 부분을, 이런 지지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하단으로 와서 다시 박스권 형성합니다. 보통 밑에 와서요. 그럼 빨리 탈출해야 되죠. 언제 참 탈출한다라는 것도, 매도를 손절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들어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힘들지만은 주가가 형성되어지는 모양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가능성을 두 개 항상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첨보 종목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자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되어 있지만은 이 하단 지지선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체 시장을 요 지점에서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이탈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근데 기업 내용은 첨부는 나쁘진 않다. 그 정도만 봐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보세요. 목금 물론 기간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 종목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요 지점을 어떻게 요 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잘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사실 전체적인 그림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형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많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한 주간 정리 한 주간을 쭉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한 세 섹터에서 속한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봤고요. 뭐 이렇게 나름 이게 섹터를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하면서 주식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면서 이런 종목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지점에선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혹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